자,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 달 동안 이제 동차 끝나고서 이제 그러니까 동차 끝나고 아니고 1차 시험 끝나고서 이제 2차 시험을 처음 왔을 때 1차 시험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바르는 느낌으로 좀 공부를 하면 됐었는데, 다른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 상표법 공부 방법론이라는 프린트를 드렸는데, 일단 이걸로 그냥 상표법이 좀 다른 과목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프린트 드린 거는 뭐가 있냐면, 사례집이라고 써있는 채점평 있는 프린트가 있는데, 이게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 주관을 하는 곳은 특허청이고, 시험을 직접 문제를 만드는 곳은 지금 산업인력공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을 주관하는 건데, 특허청이 그 문제를 매번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하기 전에는 특허청이 직접 문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전과 후가 문제 스타일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후만 기준으로 해서 채점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2차 시험을 이게 직접 채점을 해봤을 때 그때 느낀 점을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번도 안 읽어보셨으면 제가 그 내용에서 조금 중요한 거는 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채점평 따로 있는 거 있거든요. 아, 네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54회 이후로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61회 시험인데, 54회 이후로는 지금 채점평을 안 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만 있는데,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읽어보시면은 교수님마다 말이 조금 다르구나 느끼긴 하지만, 약간 좀 더 이해를 중시하는구나 이런 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기출문제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2차 시험 기출문제. 자세히 읽진 않았고 문장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그러면은 일단은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렇게 그 뒤에 워터마크가 되어 있는 프린트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프린트에 보면은 59회 기출문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9회 기출문제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59회 문제를 제가 직접 해설을 달아놓은 그 사례집 프린트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해가지고 배점이 나눠지는데, 그거를 대충 16페이지를 2시간 동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답안을 딱 써주시면은 합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 이상적으로 잘 쓴 거니까 한 번 정도만 그냥 느낌을 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60회를 보면 좀 더 명확한데, 60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 1번에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판례를 거의 그대로 낸 사안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맞스미 판례를 내서 거의 판례를 또 비슷하게 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느낌만 한번 잡아보시라는 의미에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론 이거 프린트로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상표법 공부 방법론. 한 번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이제 특허상표 디자인을 특허상표 민소를 다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해보면 상표가 체감상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민소의 반도 사실 안 돼요. 특허가 1.5, 민소가 2라 그러면 상표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좀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은 대법원 위주로만 나오고, 특허법은 가끔 하급심 판례도 나와요. 지방법원이나 특허법원 판례도 꽤나 나옵니다. 근데 지금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법원 위주로 확립된 법리로만 지금 판시를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중요 법리가 출제된다. 그래서 대법원이 쌓아가고 있는 상표법 법리를 저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표법 문제의 특이한 점은 상표법은 항상 그 상표가 딱 존재하죠.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이 그 문제에 직접 나오는 게 아니지만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상표가 딱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레드불을 도형을 주게 되면 레드불 판례를 물어본 걸 딱 알게 되고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 표장을 주면은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 판례인 거 딱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논점을 쉽게 찾기 때문에 논점을 쉽게 숨기기 위해서 표장을 X상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직접 그림을 그려서 변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시험을 출제하러 들어가신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이제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마스미 판례가 나왔던 거를 변형을 해서 하고 싶으면 뭐 소다미로 바꿔주세요 하면 폰트를 바꿔서 소다미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장을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 정도는 표장을 바꿔서 내고 표장을 바꾸면 법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출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홈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를 이렇게 물어보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등록 가능성을 논하시오라고 하면은 33조에서 문제되는 거 쫙 스캔하고 34조에서 문제되는 거 쫙 스캔하고 이런 식으로 논점이 많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 답안지를 써보시면은 논점 간의 그 분량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표법이. 그래서 일단 그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법 특성이 있는데 민소법은 민사소송법이니까 이게 절차법이죠. 그리고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소송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허법 안에 절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민소법과 특허법은 절차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되는데 상표법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판례를 읽어보면 판례에서 사안 포섭한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법리를 길게 설시하고 짧게 적용하는 게 특허법이라고 하면 좀 딱 확정된 법리에만 살짝 언급을 하고 그 지금 사실관계에 맞춰서 자세하게 서술하는 게 약간 상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랑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특허법이나 민소법에 비해서 사안을 적용하는 거를 상당히 세밀하게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민상이 분명히 공통되는 점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다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으로부터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좋은 게 뭐냐면 판례 암기의 정밀도가 높으면 좋아요.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떤 강의를 수강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책이 좀 두꺼운 편이고 굉장히 많은 판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판례를 정확하게 외우는 게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역사도 오래되고 실제로 민사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리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모든 판례 문구를 정확히 외우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과서 자체의 두께도 민소법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법원 판례 위주로만 그 법리가 쌓여 있다 보니까 판례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사안 포섭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내가 법리를 정확히 써놓고 그걸 사실관계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는 판례를 조금 정확히 외워둬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은 과목의 특성상 판례를 좀 정확히 외워두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점을 놓치기 쉽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5점짜리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채점 기준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항목마다 정수로 나눠서 이게 채점 기준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판례를 제대로 썼는가가 2점, 사안 포섭을 제대로 했는가가 2점, 결론을 제대로 썼는가가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점이 정수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GS에서 채점을 받아보시면은 이게 등수를 좀 정확히 나누기 위해서 이거를 좀 소수점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채점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한지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논점이 34조 1항 7호가 4점이었고 34조 1항 9호가 3점이었고 뭐 13호가 2점이었고 이렇다고 치면은 논점이 이렇게 자꾸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수로 한 개